타일이라 참 더 잘 안 쓰는 색깔인데 이런 집이 있나요? 저 집 야, 이 초록색 타일 썼네. 야, 저 집이구나. 어머나 진짜 집이 초록색이네. 아유. 이 밖에 타일 쓴 것도 신기한데, 재료는 또 이 골강판을 쓰셨네. 야, 참 감각적이네요. 제가 보니까 오늘 집주인분은 분명히 젊은 분인 것 같아요. 골강판이 초록색 타일과 만나니 이렇게 경쾌하고 발랄한 집이 되었네요. 이런 집에는 어떤 분이 살고 계시려나? 사라봄? 이름이 사라시네. 외국분인가? 저 혹시 계십니까? 헬로우 해야 되나? 헬로우. 아이고, 사장님 계시네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어머나 인상 좋은 중년 부부시네. 저는 집에 이 문패를 보고 선생님 성함이 사라 맞죠? 혹시 성이 봄인가요? 전원주택 생활도 참 굉장히 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어떨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살아봄입니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패시브 하우스를 지어 살아보고 있는 아내 박은경. 가심비 넘치는 집에서 함께 살아보고 있는 남편 김형진입니다. 집 짓기 어떻게 결심하셨을까요? 제 나이대가 한번 뭔가 끊고 다시 시작하는 그 계기가 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퇴직하고 지나온 삶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때였다고 그때 저는 절실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결혼한 지 올해로 37년. 대학 강단에 섰던 두 사람은 몇 년 전 은퇴를 했는데요. 도시를 떠나 전원에서 인생이 2막을 펼쳐보자 했답니다. 그런데 인생이 좀 얄궂은 데가 있잖아요. 시공을 앞두고 문제가 생겼다죠. 갑자기 재료비 상승, 인건비 상승 그런 과정으로 견적은 예상을 초과하게 나와 버렸고 또 거기에다가 저희 집을 내놨는데 아파트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집은 팔리질 않고 땅은 사놨는데 빚내서 짓자니 부담이고 그렇다고 안 짓자니 황혼의 시간이 너무 아까웠다죠. 남편의 퇴직금, 저의 연금 다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액수를 마련한 다음에 이 안에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규모를 좀 더 줄이고 작게 짓고 이제 외장재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는 재료들을 조금 저렴한 걸로 바꿔서 진행을 하자. 그렇게 해서 1년 뒤에 결국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패시브 주택은 포기할 수 없어서 먼저 집 크기부터 줄였고요. 외장은 벽돌에서 저렴하지만 튼튼한 골강판으로, 포인트는 적산목에서 초록색 타일로 변경을 했답니다. 조금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려고 했는데 네. 이제 포기. 오. 그리고 좀 더 경쾌하고 조금 디자인스러운 데를 조금 집어넣어서 이제 네. 가격을 낮추면서 그런 요소를 조금 넣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이게 너무 예쁘네요. 관리가 더 수월해진 것 같아요. 타일이. 뭐 오일 스테인가 뭐 이런 거 발라야 맞아요. 되고 예. 다 진짜 제 일이 되는데 일감이 줄었죠. 요새 젊은이들 말로 오히려 좋아였던 셈인데요. 이건 빙산의 일각이랍니다. 들어와 보시죠. 예. 야, 이 외부도 이렇게 예쁜데 내부는 얼마나 예쁠까. 집은 본체와 부속 건물로 나뉘어 있는데요. 먼저 본체부터 탐구해 볼까요? 작은 방 하나와 거실과 주방, 독특한 외관에 비하면 조금 단순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머나 깔끔해라. 똑 떨어지는 건축주 성격이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그런데 숨어있는 반전 묘미. 여느 집과 달리 거실보다 부엌 천장이 높은 거 보이시나요?
저희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다 부엌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서 서로 같이 이제 음식하고 또 뭐 며느리까지 또 오글오글 그 안에서 그래서 오글오글. 네 서로 나가라고. 왜냐하면 이전 아파트에서는 부엌이 좁았어요. 아.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했었어요. 부엌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세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예산 때문에 집 면적을 줄였댔잖아요. 대신 이렇게 창을 크게 내서 시원하게 개방감을 높였는데요.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패시브 주택은 창이 크면은 불리한 거 아니었나요? 패시브하우스 맞아요. 창도 굉장히 크고. 패시브하우스 안 같은데? 외부 블라인드도 일단 없잖아요. 패시브 주택은 여름엔 열을 차단하고 겨울엔 열을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외부 블라인드를 적극 활용하는데요. 이 집에는 없네. 이 남쪽이 사실 햇빛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이 남쪽에 실제로 여름을 지내봤는데 네. 전혀 햇빛이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이 창문으로 햇빛이 안 들어온다고요? 네, 설계자분께서 이 처마를 통해서 계산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햇빛이 들어온 각도와 이 길이와 관계를. 모양이 특이하기는 해도 평범한 일반 처마 같은데 이게 블라인드를 대신한다고요? 이 집을 설계한 건축가에게 설명 좀 들어볼까요? 건축주분들께서도 그런 이제 환경 친화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으셨고, 그래서 지붕을 이용하면서 지붕의 각도하고 높이를 조정함으로써 최대한 일사량을 이제 조절하는 장치로 사용하자. 건축가는 지붕의 높이와 처마의 길이를 달리해서 각각의 일사량을 계산했답니다. 그렇게 여름에는 햇빛이 창을 넘지 않고 겨울에는 주방 깊숙이 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적의 처마 각도를 찾아냈다네요. 여기서 이제 여름을 다 지나봤거든요. 봄에 들어와서. 여름에 한 번도 햇빛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타일 단에서 그 앞에서 딱 끊어지더라고요, 햇빛이. 한여름에 찍은 사진이라는데 이야 진짜 신통방통하다. 9월 1일 날 요만한 햇빛 점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가 날짜를 안 해. 그 다음부터 이 햇빛이 쑥쑥쑥 자라더라고요. 처마 덕분에 여름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거죠. 또 일일이 블라인드를 여닫을 필요가 없으니 그것도 편하고요. 집은 이렇게 최첨단 기술과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 같이 있습니다. 요 짧은 요 처마 공간 하나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한다는 게 외부 블라인드만 없애도 얼마나 또 예산이 절감이 됩니까? 그렇죠. 이 큰 창에다 하려면 진짜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부부는 서양 창에만 외부 블라인드를 설치했는데요. 이게 하나에 300만 원이 훌쩍 넘는다네요, 글쎄. 처마로 비용 절감 확실히 하셨네. 근데 이제 한쪽은 또 곡선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서 태양의 궤도를 생각해서 저렇게 한 걸까요? 그래서 그런 것 같진 않고 설계자분께서 네.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꼭 집어넣어야 되는 요소다. 오, 이 집이 특별해 보였던 이유가 여기에도 있었네요. 둥근 모양이 한옥의 처마도 연상되고요. 그러고 보니 천장도 비대칭이네. 아이고 이쁘기는 한데 아우 시공이 만만치 않으셨겠어요. 작고 귀엽고 단아한,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었어요. 그것이 시공상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제가 처음에는 너무 순진하게 생각을 잘 못하고, 설계 도면으로 봤을 땐 이 정도의 멋은 부려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시공사와 남편이 펄쩍 뛰었답니다. 시공상에 어려움이 따르고 아무래도 건축 단가가 좀 상승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비가 저는 걱정이 돼서 그러면 그 고전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만들자.
대부분의 가구도 다 이게 직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내에 이렇게 모서리에 문 가구를 설치하기도 쉽고 또 나름 이점이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하지만 건축가도 이것만은 물러설 수 없었답니다. 결국 공면을 완만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타협을 봤다죠. 처음에는 사실은 원이 더 많았어요. 지금 2개만 남았는데 사실은 창에도 원이 있었고요. 내부 계단에도 원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저도 이제 한 발 물러난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집의 얼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최대한 살리는 걸로 이렇게 주장을 했고, 패시브 주택은 열 전도율이 낮은 나무로 시공을 하는 게 기본인데요. 나무로 공면을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랍니다. 집이 마치 보온병처럼 빈틈이 없어야 하는데 경계면이 많으면 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시공에 몇 배는 더 신경을 썼다는데요. 공기가 어느 정도 새는지 확인하는 기밀도 테스트. 0.27. 패시브 주택은 0.6 이하여야 한다는데 와 정말 물 셀 틈 아니 바람 셀 틈 없이 잘 지었네요. 사실 어느 누구도 정답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 의견 조율 자체가 하나의 집 짓는 과정이거든요. 결정을 잘 하셔서 예술과 기술이 잘 조화된 균형이 맞춰진 집이 된 게 아닌가. 집 짓는 분들은 가구와 인테리어에 예산이 상당히 들어간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부부의 해결책은 맞춤 가구였답니다. 부엌 가구는 이 문짝에서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맞아요. 나거든요. 뭐 페트 재활용 그 문짝인데 이것은 그냥 중간 이하 정도의 가격으로 맞췄어요. 대신 설계 때부터 디자인에 신경을 써서 통일감을 준 게 포인트. 덕분에 실용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답니다. 지금 보니까 저 상판이 이 직사각형이 아니고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폭이 줄어들어서 저거 만들기가 이게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많이 걱정이 됐었어요. 네. 이거 봐라, 내가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 어떻게 하셨어요? 이 이제 시공업자뿐만 아니라 이 가구 회사에서도 네. 좀 어려워했었어요. 많이. 아이고 네모난 세상에서 동그라미로 살기가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자세히 봐야 이쁘다라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이 집은 들여다볼수록 참 잘 지었네 손뼉을 치게 되는데요. 이 방 한번 보세요. 네모난 방이었으면 심심하지 않았을까요? 더 재밌는 건 부부 침실은 2층에 올리고 글쎄 여길 손님방으로 내줬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운동도 좀 되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나이가 더 들면 네. 관절이 안 좋아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뭐 괜찮습니다. 2층 지었는데 그냥 평소에도 더 다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죠. 근데 그럼 자녀분은 한 분인가 봐요? 그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요. 사실 방 2개까지 만들어 줄 여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크지 않으니까. 암막 커튼으로 방 하나가 뚝딱. 독립한 자녀를 위해 방을 주렁주렁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건데 비용 절감은 말하면 입 아프죠? 어쨌든 오면은 우선 이 방을 서로 차지하고 싶어요. 거실 임시 그렇죠. 방보다는. 좀 불편하니까. 좋은 방법인데요? 아니, 명절에 한 시간이라도 빨리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왕의 집 짓기 부부는 2층 집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는데요. 좁은 집이다 보니 복도에도 알뜰하게 장을 짜놓았고요. 부부 공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분리수면이었답니다. 부부가 옆방 룸메이트가 된 거죠. 자기 전까지의 루틴이 서로 좀 달라요. 근데 그게 서로 좀 예민한 성격이다 보니까 네. 그게 서로를 방해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떨어져서 자기는 좀 그렇고 가까이 네. 이거 통통 두드리면 서로 들릴 정도로 그 서로 붙어서 방 2개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부부가 모두 강단에 섰던 학자였다는데 아니 책이 이게 전부인가요? 책이 저보다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 보통 교수님들 퇴임하시면 쫙 책들이 있는데 혹시 서재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 서재는 따로 없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네, 다 버리고 왔어요. 아, 그래요? 예. 이사를 오면서 그런 의미도 있었어요. 저희가 살아온 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한번 돌아보면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간다. 과거의 생은 정리, 앞으로의 생활을 살아온 위해서 삶. 이제 채우기. 다시 시작하기 위해 한 번쯤 지난 삶을 매듭지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부부에게는 이 집 짓기가 그 매듭이었답니다. 직장 다니느라 얼굴 보기도 힘들었던 부부는 이제 좋으나 싫으나 하루 종일 함께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따로 또 같이 생활하도록 공간을 설계하는 게 관건이었답니다. 분리하되 막히지 않을 것, 바로 이 공간처럼요. 같이 있다는 느낌을 가지면서도 약간 공간의 분리가 이루어지니까 서로한테 방해가 안 되니까 그게 더 마음에 편한 거예요. 좀 쉬었다가 할까? 혹시 커피 드실 생각 있어요? 저 한 잔 부탁드려요. 라떼 아니면 뭐 아메리카노? 따뜻한 라떼. 라떼? 오케이. 네. 오,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대화가 가능하네. 아, 참, 내가 말했던가요? 남편이 화학공학을 전공해서인지 커피도 공학적으로 기가 막히게 내린답니다. 그래서 커피는 남편 담당. 은퇴하고 이제 공부는 끝이다 생각했는데 주택살이 시작하고 보니 새로 배워야 할 것들 천지랍니다. 비가 와야 장기를 물 안 줘도. 앞으로 물 안 줘도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물 안 줘도 되는지 또 알아봐야 되겠 아, 겨울에는 물 안 줘도 된대요? 물안 주는 거지. 이제 위에 잔디가 다 누렇게 죽어버리니까 안 줘도 돼. 자연 앞에서 우리야 뭐 만년 신입생들이죠. 뭐 그럼. 자, 이제 마지막 공간이 남았는데요. 본체에 붙어있는 이 공간은 깔끔한 본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아내의 도자기 공방이랍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남편이 지인들과 바비큐를 꿈꾸며 만든 공간이라네요. 이용도 편리하게 본체의 주방 다용도실과 연결을 해놓았습니다. 도자기를 혹시 만드세요? 네. 직장 다니면서 취미 생활로 한 6년간 했다가 그것이 이제 점점 더 저한테 너무 그 좋은 놓칠 수 없는 이제 취미가 되었는데요. 아내는요, 글쎄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에서 상을 2번이나 탔답니다.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인생 후반기 새로운 업으로 삼아볼 생각이라네요. 그래서 집에 작은 도예 공방이 꼭 필요했다는데요. 안 좋은 감정이 있다가도 몰래 돌리고 이러고 앉아있고 물건 뭐 만들고 그리고 제가 구상했던 어떤 디자인을 실제로 구현해서 나오고 이런 과정이 뿌듯함도 있고 마음에 좀 평안도 주는? 바늘 가는데 실 안 따라오고 뭐 하나 했더니 어머, 여기서 빨래 놀고 계시네. 아이고, 탈탈 털어 넣는 봄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주로 빨래 담당이세요? 네, 제가 이제 빨래를 이렇게 하려고 보면은 속옷은 속옷대로, 겉옷은 겉옷대로 색깔별로 이렇게 분류해야 되잖아요. 제가 분류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저한테 밀어버려서 그래서 그냥 제 일이 돼버렸는데 지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도예에 열중할 수 있도록 남편이 내조 확실하게 하시네요.
바비큐에서 빨래방까지 공간을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한쪽 면을 폴딩 도어로 마감해 통풍이 잘 되기 때문인데요. 한번 열어볼까요? 네,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와. 이렇게 살짝 열면 네. 훨씬 개방감이 있죠. 아, 시원하네요. 그런데 가만 패시브 주택의 폴딩 도어가 웬 말이래요? 원래 이 공간이 이 벽에 이제 이렇게 붙어진 부속 건물로 지금 됐잖아요. 아, 예. 그래서 저기까지는 패시브고 여기는 패시브를 안 하고 단열을 그냥 보통 그 주택 준하는 그런 수준만 지금 집어넣어서 네. 여기 보일러도 깔지 않고 네. 또 벽도 이대로 노출시키고 그래서 굉장히 경비를 줄이는데 한 몫을 한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공방과 다용도실은 단열과 기밀성이 높을 필요가 없으니 아예 다르게 지은 거죠. 본체에 붙였더니 벽도 하나 절약되고 자재도 남는 걸로 마감을 했답니다. 마당 조경은 온 가족이 뛰어들었는데 책만 보던 부부가 원 없이 삽질을 한 시간이었다죠. 그렇게 가성비와 가심비 둘 다 잡은 부부의 집이 완성됐습니다. 본체가 한 32평 대략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장, 내장, 뭐 인테리어, 가구 다 포함해서 대략 3억 7천 정도. 4억이 마지노선이었거든요. 딱 그거 들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이것이 끝나게 하려고 엄청나게 계산해가면서 노력을 했죠. 뺄 거 계속 뺄 거 찾고 또 단가 낮출 거 찾고 하면서. 익숙한 삶을 떠나오는 게 어디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하지만 떠나온 사람만이 만날 수 있는 멋진 신세계,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여기 이제 적응하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는데 은퇴 이후에 이게 적응하는 것 그 자체가 재밌고 새로운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이제까지 몰랐던 것을 새로 느껴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집처럼 두 분의 인생 이막도 더하기보다는 빼기를,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켜내시기를, 그렇게 두 사람만의 미래를 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탐구한 거는 집이 아니라 부부의 인생 같은데요. 부부를 닮은 집 잘 보고 갑니다.